네. 자, 그러면 7805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고요. 그래서 앞에 78은 플러스 전원이다. 그 다음에 이제 79 시리즈도 있어요. 79라고 하는 모델이. 요거는 마이너스 전원이다. 이제 극성이 서로 반대인 전원의 형태를 나온다. 마이너스 몇 볼트, 마이너스 몇 볼트. 이렇게. 전자에서는 극성은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이거는 반대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전원의 그 값을 의미하게 되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알아보시면 됐고요.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1805라는 거는 모양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번호가 있고 1번하고 2번은 입력이고요.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출력이다. 그래서 2번은 이렇게 접지를 묶었고요. 가운데로 붙였고 그 다음에 입력 전원, 그 다음에 출력 전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콘덴서라고 하는 걸 단다. 왜 콘덴서를 달아요? DC는 앞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0V에서부터 해당하는 전압까지 일정하게 유지되는 전원을 우리는 DC라고 얘기를 했었죠. DC 전원. 그죠? 이 DC 전원은 전압이 일정해요. 근데 이 전압이 출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뭘 달아요? 콘덴서, 전해 콘덴서를 달아서 전압을 좀 일정하게 해주는. 용량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꼭 어떤 거를 꼭 달아라 이건 아니고요. 그 출렁이는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정전 용량 양을 가지고 있는 거를 붙여줘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도 사실은 에너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쪽에다가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10V를 줬어요 이렇게. 근데 출력이 5V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에서 존재하는 시스템들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성립을 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들어간 만큼 출력도 나와줘야 돼요. 우리 관이 있으면 관에다가 물을 10을 줬어요. 10을. 그러면 여기서 흘러나오는 것도 10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죠. 항상 들어간 만큼 나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펑크가 났어요. 이렇게 구멍이 났어. 구멍. 그러면 어때요? 물이 이쪽으로 흘러나오겠죠. 그리고 이쪽으로도 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흘러나온 물이 10이 들어갔는데 다 10이 안 나오겠죠. 한 8만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2는 다 어디로 빠졌어요? 이 구멍으로 빠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10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 구조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도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니까 결국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시스템들은 다 에너지가 전달돼서 구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원을 내가 10V를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10V예요. 5V만 나온 거야. 그러면 에너지 출력이 5V만 이렇게 빼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입력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죠? 출력은 이렇게 나왔고요. 입력은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머지 차이 이만큼의 에너지의 차이는 어디로요? 열로서 다 나옵니다. 열이 나요. 그래서 이 부품에 이제 열이 발생을 해서
그 열을 잡아줘야 한다는 거죠. 이만큼 에너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열이 엄청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뒤에다가 방열판이라고 하는 거를 붙여줘야 돼요. 열을 방사하는 히트싱크라고 하죠. 우리가 여기 써놓기도 했어요. 히트 싱크. 빠지는 거를 우리 싱크라는 용어를 써요. 열이 빠지는 방열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좀 알아놓으세요. 네. 자, 나머지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로를 꾸밀 때 이렇게 꾸밉니다. 여기다가 이게 빵판이거든요. 빵판은 우리가 브레드, 빵이 이제 영어로 브레드잖아요. 브레드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레드보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파란색으로 줄이 되어 있고 빨간색으로 줄이 되어 있잖아요. 이쪽 라인은 수평으로 쭉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 줄로. 그래서 밑에 줄은 밑에 줄대로 쭉, 위에는 위에대로 쭉. 그러니까 어디다가 꽂아서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밑에다가 꽂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원, 예를 들면 전원을 사용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끄집어내서 가고요. 선이 이렇게 끄집어내서 갔다고 보면 요 LED잖아요. LED에다가 이런 식으로 꽂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5칸 있잖아요. 5칸. 요 5칸. 요것들은 다 안쪽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속에.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요 안쪽은 다 5개씩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독립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어이구, 뭐 그림이 좀 약간 잘못됐네요. 이거 이거 오타가 났네요. 자,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전류가 플러스 쪽에서 흘러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요. 요거 책에 만약에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요 모양으로 간다면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해서 흐르게, 아니면 얘가 반대로 되거나. 이 회로대로 단다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위에 플러스인데, 그죠? 얘는 맞네. 요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건. 자, 어쨌거나 회로를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거 수정해 주시고. 자, 나머지는 이렇게 빵판에 대한 개념 원리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회로를
연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원을 꽂아서 이렇게 꽂고요. 그 다음에 이 LED하고 저항을 이렇게 꽂고요. 그 다음에 회로를 만든다. 여기 꽂아주고요. 여기다 꽂아주고 이렇게. 그러면 회로가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꽂고요. 쭉 가서 한 바퀴 돌고요. 그 다음에 LED 있고요. 저항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해 가죠? 이제 이런 거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빵판을 통해서 회로를 구성하는 예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요거는 다음에 우리가 실험하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그 점검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에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달았고요. 이제 2장에서부터는 이제 아두이노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기초적인 내용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아두이노라고 하는 게 뭐냐? 아두이노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러니까 AVR이라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PIC라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게 있어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 약자를 따서 이렇게 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이제 CPU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컴퓨터의 CPU. 이렇게. 컴퓨터에서 우리 CPU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걔가 모든 동작들을 관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CPU가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우리 사람으로 보면 이제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종류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컴퓨터들이. 그래서 어떤 거를 쓰던 간에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입들의 어떤 프로세서를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쭉 가다 보면 또 ARM도 있어. ARM. ARM은 우리 이제 팔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류가 상당히 많이 나눠지게 되고요. 그 중에 우리가 ARM 계열, AVR, PIC, ARM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그 중에 ARM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8비트 CPU예요. 이쪽은 8비트 CPU들. 그래서 그 8비트 CPU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이제 컴퓨터를 만들게 되는데, 요 아두이노라는 놈은 현재 요 AVR이라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가지고 활용했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아두이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가지고 회로를 꾸며서 이제 아두이노라고 하는 거를 만든 거예요. 아두이노는 사실 특별하게 한 일은 없고요. CPU를 가지고 자기들이 모듈을 만들어서 그 모듈을 가지고 쉽게 쓸 수 있도록 구현을 해 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두이노는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는 거죠. 아두이노라는 거는 사실 뭐 좀 깊게 들어가면 이제 아트멜이라는 회사에서
원래는 만들었습니다. 아트멜 4. 요 아트멜 4가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칩 마이크로칩스 마이크로칩이라는 회사가 인수 합병을 해서 이제 아트멜의 본연의 본 회사는 사라졌고요. 마이크로칩스라는 회사가 요 아트멜 기존의 아트멜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를 다 가져가서 이제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트멜 뭐 이런 용어들은 가끔 나와요. 참고로 아트멜은 옛날 회사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아트멜이라는 회사에서 AVR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만들었고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제 쉽게 쓸 수 있도록 이용을 해서 이 AVR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갖다가 아두이노라고 하는 것을 탄생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엔지니어들 전문가들만 썼었는데 그거를 이제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끌어서 내려서 만들어 놓고 이제 다듬어 놓은 게 아두이노고요. 아두이노도 그 두 가지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눠지고 있다. 이제 뭐 이렇게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는 활용 분야가 상당히 뭐 다양하게 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두이노의 활용 분야는 아니고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활용 분야죠. 교육용 로봇, 그 다음에 뭐 모터 분야, 센서 분야, 뭐 사운드 분야, VR, 뭐 무선 네트워크 이런 분야들 분야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얘들도 규모의 레벨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레벨의 그런 제품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엔트리 레벨, 그 다음에 인핸스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델, 그 다음에 인터넷 오브 띵 IoT죠. 사물 인터넷에 사용되는 것들, 웨어러블, 몸에 착용하는 그런 타입들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엔트리 레벨이고요. 입문자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듈로 나와 있어요. 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두이노는 모듈화 되어져 있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요 CPU가 사용되어 있어요. 여기 칩들이 붙어 있잖아요. IC들이. 이런 칩들이 결국은 아두이노에 사용된 칩이고, 그거는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아까 아트멜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 그 칩의 이름은 AVR이다 라고 했죠. AVR 마이크로 프로세서. 요 칩들 이게 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의 AVR. 그러니까 저 칩은 사실 종류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칩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거든요. 근데 아두이노에서 썼던 칩은 몇 가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두이노라고 하는 거는 AVR이라고 하는 프로세서를 갖다가 회로를 설계해서 이렇게 모듈화 시켜서 만든 보드가 아두이노 보드예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얘기는 우리가 또 다룰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쓴다라고 한다면 전문적으로 쓰면 이런 보드를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 정도가 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들 정도의 기능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후에 요 광자를 좀 다 마스터하고 여러분들 전문적으로 프로세서를 배우겠다라고 하면 이 CPU를 갖다가 이런 보드까지 직접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거기까지 가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처음 초보자들이고 맛을 보는 정도니까 이게 안에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하는 상황인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입문자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따져서 이제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얘보다는 약간 더 높은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는 높은 기능. 사실 기능이 높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CPU의 그 성능이 더 좋아졌다. 성능이라기보다는 기능이 더 많아졌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AVR을 썼지만 거기에 좀 더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 얘보다는 요 앞에 요 보드보다는 이건 아두이노 우노라고 하거든요. 이쪽 보드들을. 근데 이제 얘들이 이름을 좀 다양화 시켰어요. 아두이노 우노가 대표적으로는 이름인데 그 대표적인 이름에서 이제 이렇게 모양을 바꾼 거야. 똑같은 거거든요. 바꾸면 나노, 미니, 마이크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좀 바꿔 놨어요. 사용자가 이제 쓰는 데에 따라서 쓸 수 있게 이제 바꾸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28이거든요. 128은 이제 얘보다는 성능이 더 좋아진 거죠, 결국은. 그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각각의 기능을 달아서 쓸 수 있게 더 크게 만든 거예요, 크게 보드를. 그리고 CPU라고 하는 이 칩도 더 큰 사이즈를 사용을 해서 성능을 좀 많이 올려놓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아두이노 메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CPU는 2560이다. 그래서 아트메가 2560 이렇게 이름을 얘들이 붙였어요. 그 다음에 얘들이 사용하는 CPU는 아트메가 AT메가 328 이렇게 이제 쓴 거고요. 얘는 아트메가 2560 뒤에 있는 번호가 다르죠. 328 2560 그러니까 얘 사용되는 CPU의 이름입니다. 몰라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전문적으로 할 거면 알아둬야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되는 CPU는 애트메가 2560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두 가지는 규모의 차이에서도 차이가 있는 거죠. 같은 AVR이라고 하더라도 핀 수도 많고, 그러니까 IC가 커졌다는 소리예요. 이 두 가지 차이는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이 안에 있는 깊이 있는 것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냥 얘는 이거구나, 얘는 이거구나, 이 정의 정도까지만 달아주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이 또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인터넷 오브 띵,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여기다 내장을 시켰어요. 뭐를 네트워크 관련되어 있는 칩을.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와이파이,
스마트폰에 와이파이가 다 있잖아요. 그 와이파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원격으로 외부하고 통신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쉴드라고 하는 거를 제공을 해서 결국은 뭐예요? 인터넷을 할 수 있게 와이파이 혹은 우리가 또 PC,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또 다른 장비하고 디바이스하고 연결할 때 뭘 써요? 블루투스라는 걸 쓰잖아요. 뭐 다 들어봤을 거고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다 써봤습니다. BT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BT. 그래서 이 블루투스 BLE라고 돼요. BLE. 이렇게. 요 블루투스 모듈이 붙어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어느 디바이스하고 서로 연결해서 그 우리 이제 바인딩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인딩 연결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통해서 바인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쉬었다가 가도